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방송은 중국의 4대 미녀 중 네 번째인 초선에 대한 스토리를 테마로 대화해 보려고 해요. 우선 중국에서 최고의 미녀 소리를 듣기 위해선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조건은 단 하나인데 그것은 어느 시대건 상관은 없지만 그 시대에 군림했던 황제에게 사랑과 총애를 받는 애첩 입장이 되어야 가능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방송할 테마의 주인공인 초선은 황제의 총애를 받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녀가 등장한 시대의 많은 여인들과 비교하여 미모나 자색이 우위에 섰던 것도 아닌 가상 가공의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초선은 이러한 경쟁 요소를 하나도 갖추지 못했고 더구나 가상의 인물이라는 이상할 정도로 말이 안 되는 비현실적이고 상당한 어폐를 안고 있는 여인이었지만 당당히 중국 4대 미녀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상한 종교를 만들어 놓고 스스로 빙이 되어 믿어가듯 하는 중국인들 특유의 유머감이랄까 아니면 그들 특유의 구라성 감각이랄까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한 가상의 여인을 만들어 자신들이 원하는 스타일로 꾸며놓고 현실에서 빙이 된 것처럼 회자되어 온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초선이 중국을 대표하는 4대 미녀로 처음 중국에서 회자되기 시작한 것은 소설인 삼국지평화와 삼국연의 등에 등장하면서이고 이 소설에서 초선은 한원 제시대 때 사도 왕윤이랑 관료의 각이었다가 양녀가 되는 스토리로 이어지는데 여기서 그녀는 자색이 매우 아름답고 노래와 춤에 뛰어난 우아한 자태를 지닌 미녀로 묘사되기 시작합니다. 당시의 여러 소설이나 문학 작품들에서 이 가상미녀를 자주 언급하였지만 초선을 가장 중요하고 큰 의미를 부여해 줌으로써 자색 출중한 엄청 아름다운 여인으로 회자되도록 한 것은 나관중이 저술한 삼국지연의에서 표현된 내용이죠. 삼국지연의를 보자면 어느 날 저녁 초선이 화원을 거닐다 밝게 빛나는 달을 구경하고 있는데 호련히 산들바람이 불어오자 하늘에 뭉게구름이 지나가며 그녀가 구경하고 있는 달을 가려버렸을 때 우연히 그 곁을 지나던 양부 왕윤이 그 광경을 보게 되거든요. 왕윤은 양딸인 초선이 화원에 서서 달을 바라보는 모습과 우연히 흘러가듯 움직이던 뭉게구름이 달을 가리는 모습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 너무 아름답게 보인다고 생각되자 우리들에게도 익숙하게 회자되는 폐월이라는 말을 만들어 내게 됐다고 하죠. 여기서 폐월은 달을 가린다는 의미의 단어이고 실제로는 반어법으로 초선이 너무나 아름다워 달조차도 위축되어 자신의 모습을 숨긴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 폐월이라는 말은 곧 초선의 아름다움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그녀 자신을 이르는 말이 되었습니다. 초선은 가공인물로 전해지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그녀가 진정 가상인물인지 아니면 사실은 현실에서 생존했던 미녀였는지 단정짓는 것이 애매하다는 말이 중국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초선이라는 여인을 가상인물이라고 하는 이유는 중국에서 역사적 사실을 규명하고 인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서에 그녀가 실존했었다는 기록이 전혀 없고 후한서 삼국지와 자치통감 등의 정사 어느 곳에서도 초선이라는 이름이 올라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회자되는 것이죠. 하지만 초선이라는 미녀가 어쩌면 생존했던 실존 미녀였다고 볼 수 있는 이유도 있는데 그것은 당대 개원 연간에 출간된 점성학 관련 서적인 개원정경에서 조선이라는 여인이 등장하거든요. 한서 통지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조조가 뜻을 이루기 위해 원하는 자리를 얻지 못하고 있었을 때 그 자리를 얻으려는 생각에 먼저 동탁의 마음을 사기 위해 조선을 뽑아 바쳤다라는 내용에서 이 조선이란 여인이 곧 초선이었다고 보는 견해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한서통지라는 책은 세월이 지나는 가운데 소실되어 현재는 존재하지 않고 당시 종이가 발명되어 사용되기는 했지만 구하기도 어려웠고 값도 비싸 여전히 주편 등에 기록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인 시대였던 만큼 오자와 오류도 많았기 때문에 조선이 초선으로 잘못 표기되었거나 누군가 고의로 이야기를 꾸며내기 위해 각색한 것이라고 전해진다는 말이 있기도 하죠. 또한 나관중이 지은 삼국지연의 역시 원본은 이미 소실되었기 때문에 현재 전해지는 삼국지는 그 내용 자체가 리텔링 되는 과정에서 시대마다 혹은 리텔링하는 사람마다 조금씩 바뀌기도 하고 가감이 이루어지기도 했었기 때문에 팩트가 모호한 상태가 되어 초선이란 미녀는 자연히 가상인물로 회자되는 것 같습니다. 나관중의 삼국지연이나 정사 역사서인 삼국지에 기록된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동탁이 소재를 폐위시키고 현재를 옹립하여 정권을 장악하려는 것을 여러 중신들이 막아보려 했지만 당시에 동탁의 세력이 두려운 나머지 그 누구도 선뜻 이러한 뜻을 실행에 옮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죠. 그러던 중 왕윤은 여자를 좋아하는 동탁을 미인계를 써서 제거할 그림을 그렸지만 그럴 만한 미모를 가진 여인을 찾기 힘들어 고심하던 차에
16세의 꽃다운 나이였던 자신의 수양딸 초선에게 그 역할을 시켜야겠다는 결단을 내렸고, 초선은 양부가 자기 앞에서 어렵게 꺼낸 말을 듣고 그동안 자신을 수양딸로 거두어준 왕윤과 국가에 보답하려는 마음으로 동탁과 여포를 이간질하여 결국 여포로 하여금 동탁을 죽이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양부인 왕윤이 동탁의 제거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할 정도로 초선은 아름다운 자색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마치 가벼워 보이는 몸을 우아하게 하늘거리며 날고 있는 커다란 나비와 같았고, 어떤 남정네라도 솜처럼 겨냘픈 몸으로 하늘거리듯 걷는 모습을 본다면 정신줄을 놓지 않고는 베길 수 없을 것 같은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죠. 중국의 모든 남정네들이 상상 속에서 그려보는 미녀의 자색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초선이라는 미인을 그려놓고 모든 아름다움을 대입시켰기에 가상임에도 중국의 4대 미녀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사실 초선이라는 미녀를 표현하는 데 있어 동탁이니 여포니 하는 인물들과 엮여 풀어가는 스토리 자체는 단지 삼국지연이라는 소설 내용을 풀어가기 위한 하나의 매개체로 대입된 것일 뿐, 이 가상미인을 그려내는 데 있어서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것은 결국 그 내용 속의 묘사점들은 대부분 남성우월주의적 사고에서 나온 소모품 정도로 그려진 것 때문이죠. 나관중의 삼국지연의에서 여포가 동탁을 죽인 이유는 일종의 동탁에 대한 원한과 두려움 때문이었고, 또한 왕윤 등이 먼저 높은 관직으로 그를 유혹했기 때문일 뿐 가상미녀 초선을 이용한 이간책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동탁이 일찍이 극을 뽑아 여포에게 던졌고 여포가 동탁의 시비와 간통했으며, 여포가 높은 관직으로 유혹을 받아 동탁을 죽이기로 허락했다 등의 3가지 이유 때문에 동탁을 주살했다는 것이 정사에 기록된 역사 속의 진실이고, 삼국지연의에서 여포가 초선을 희롱했다는 내용인 여포이초선이라는 단어는 이 3가지 사실을 소재로 각색되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초선이란 여인이 가상미인이기 때문에 그녀에 대한 표현은 비교적 자유로운 상상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간단히 말하여 리텔링하는 당사자가 자신이 생각하거나 그리는 상상 속의 모습을 실제처럼 그려낼 수 있었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여포와 초선의 관계는 동탁을 죽이기 위한 왕윤의 미인계를 집행하는 관계로 회자되지만, 어떤 리텔링에서는 초선이 여포를 육체적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녀는 여포를 보며 몸의 변화가 느껴지며 처음으로 성욕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다는 디테일한 모습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초선의 아름다움을 디테일하게 묘사하기보다는 포괄적인 아름다움으로 그려내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었지만 반드시 모든 리텔링에서 그런 것은 아니었는데, 리텔링을 한 어느 작가는 초선을 목이 길고 얼굴이 작으며 또한 눈동자에 빛이 있어 매우 영리해 보였으며, 코에서 턱으로 예쁘고 균형있게 갈라져 뻗어 그 안에서 평행으로 길게 자리 잡은 인중이 발그레한 뺨과 입에 아름답게 균형을 이루고 있었으며, 말을 할 때마다 목소리가 방울소리처럼 울려 귀엽기 그지 없었다라고 묘사한 것도 있습니다. 또한 그녀의 죽음 역시 적지 않은 상황으로 회자되고 있는데, 그중 가장 익숙한 죽음은 나관중의 삼국지연의에서 말한 동탁과 여포를 이간질하여 여포로 하여금 동탁을 제거하게 한 후 자살하였고, 후에 그 사실을 알게 된 여포가 그녀의 시체를 우물 속에 처박아 버렸다는 것이 한 리텔링입니다. 또 다른 리텔링으로는 조조가 백문루에서 여포를 참수한 후 그의 처인 초선을 장비를 통하여 관우에게 보내는데 관우는 이 더럽혀진 미녀를 받아들이기를 거절했고, 동시에 초선이 바람기가 있고 마음이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생각하여 죽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여 밤에 초선을 방으로 부른 후에 검을 뽑아 그녀를 등 아래에서 베어버렸다고 묘사한 것이 있죠. 그러나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초선이라는 여인에 대한 모습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의 버금갈 정도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고, 삼국지에서 많이 읽은 것처럼 왕윤이 동탁을 죽이려는 방법으로 생각한 그림인 연안계를 쓰기 위해 이용될 정도로 남정네들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여인이었다는 내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그녀에 대한 보편적인 표현일 겁니다. 당시의 중국인들의 미녀로 받아들여지는 여인들의 모습은 오동통하고 요즘 표현으로 글래머러스하고 풍만한 자태로 느릿한 걸음걸이를 하는 여인이었는데, 사실 남정네들의 마음속에서의 진정한 미인이란 초선이나 병양미인이었던 서시 같은 하늘거리는 연약한 모습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이며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